여러분들 월급은 뻔한데 250 내는 게 나아요? 200 내는 게 나아요? 당연히 이게 부담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를 35년짜리 하에서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고 DSR 규제 오늘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식경 주제는요, 이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땡땡 늘어난다. 시중은행 땡땡 문턱 속속 낮췄다라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땡땡 뭘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뭔지 대략적으로 감은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매식경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사는요 이거예요. 너무 쉽죠. 내 월급 그대로인데 땡땡 늘어났다. 뭐요? 대출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나요? 만약에 오늘 기사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좀 놀랄 수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익혀서 면접장으로 이러한 무기들을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 면접관분들이 지금 이게 이슈니까요. 시장의 이슈를 우리가 체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나의 오피니언을 갖는 것이 지금 매식경을 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관점의 전환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중 은행들이요, 가계대출 상품의 만기를 대폭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속속 낮추고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번 제일 한번 쉽게 해볼게요. 자, 일단 시중은행들이 우리 대출 상품을 팔잖아요. 우리 대출 상품. 근데 기업 대출 말고 이 가계 대출 상품의 만기를 대폭 늘린대요. 다시 한번 정리요. 대폭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 나오네요.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계 대출 상품의 만기를 어떻게 된다? 축소한다? 아니다. 축소가 아니고 대폭 늘린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서 이 파일을 갖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요. 자, 자, 그래서 대출 문턱을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출 문턱 낮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매식경에서 주택담보대출 40년짜리가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 나왔죠.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최대 10년 동안 나눠 갚는 신용대출 상품까지 내놨대요. 제가 얼마 전에 원래 주택담보대출은 그 대부분 35년이었는데 요즘에 DSR을 고려해서 지금 은행에서 40년짜리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죠. 이거 모르시면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같이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연계돼서 학습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자, 결국 주택담보대출 말고요, 이 일반 신용대출까지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 것들도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연봉이 안 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늘어날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괜찮아, 괜찮아. 자, 뭐냐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거 영상 찾아보세요. 어, 근데 주택담보대출 지난번에 35년 만기로 대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 그쵸? 이거죠. 그런데 사실 30년이나 35년이나 40년이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왜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매매하면 30년 동안 사나요? 거의 안 살아요, 여러분. 거의 한 두 번 이사 가요. 그런데 이제 집을 처음 사게 되면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을 쓰이는데, 결국 그 주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35년이었었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40년짜리 상품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짜리 상품들 계속 마케팅이죠. 왜? DSR 규제가 강화돼 있으니까. 이게 강화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원리금을 부담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왜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인데
기존까지 35년짜리를 원리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5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40년짜리로 만약에 만기를 5년 늘렸어. 그럼 원리금이 200만 원이야. 그럼 직장인들이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은 뻔한데 250 내는 게 나아요? 200 내는 게 나아요? 당연히 이게 부담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를 35년짜리 하에서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고 DSR 규제에 걸리는 것보다 만기를 40년짜리로 해서 은행들이 지금 당장 이자는 50만 원 덜 받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기가 늘어나면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DSR 안 돼서 대출 안 나가는 것보다 대출 나가는 게 낫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이렇게 늘렸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기사는 뭐냐면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도 몇 년으로 늘었다? 10년까지 는 상품들이 있다. 원래 신용대출은 보통 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년으로 이걸 지금 늘려주는 거예요. 왜? 왜요? DSR 규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신용대출도 갚아야 될 원리금이 만기가 늘어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원리금이 여기 나온 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분할 상환 방식 신용대출의 대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자, 그러면 한도가 조금 급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돼요? 지금 KB국민은행을 가시면 돼요. 이걸 갖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인분한테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 매시경 한 내용들을 블로그로 옮겨놨으니까 제 블로그 하단에 놓을 테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보세요. 자, 현재 일반 신용대출의 최장 만기는 몇 년이다, 여러분? 5년이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오, 현재 신용대출 만기가 5년이야. 여러분, 금융권 취업 준비한다고 이거 다 아나요? 몰라요,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최장 만기는 5년인데 연체 중인 신용대출자 중 특수한 경우 일종의 연착륙 프로그램 차원에서 10년 만기를 적용도 하지만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신용대출을 처음부터 10년 적용하는 건 업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5년이야 신용대출. 야, 얘들아 신용대출 원래 5년이야. 알지? 그런데 지금은 약간 특수한 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 배려해서 그런 분들은 10년이 있었어. 근데 우리 KB에서 말이야 직장인들 대상으로 처음부터 신용대출 만기 10년을 하는 건 업계 처음이야. 그럼 이건 뭐다? 국민은행의 강점이다. 국민은행의 강점이면 어떻게 된다? 국민은행이 나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쓰면 좋다. 그리고 알면 좋다. 면접장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고객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기사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더구나 어쩌고 금리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KB 어쩌고 됐다는 거예요. 자, 앞서 출시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도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40년짜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은행도 가죠, 신한은행도 가죠, 국민은행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방향성이라고요. 이거를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에 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작은 것 하나 면접관분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얘가 어떻게 알지? 야, 얘는 AFPK만 있다고 강조만 하는 애구나, 아니구나. 그냥 자격증 얘기만 하는 애가 아니야. 야, 얘 좀 시장의 방향성을 아는데? 주택담보대출 40년짜리 만기가 된 게 있어? 근데 우리은행이 지금 모바일 앱으로도 깐 거 안 해? 얘 관심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자,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리면서 대출자 입장에서 월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늘어든다? 줄어들지. 왜냐면 대출 만기가 늘어났으니까. 그쵸? 이거 왜 그렇다? DSR 규제 때문에. 이해되시죠? 쉽게 우리하자고요, 쉽게. 자,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DSR 규제는 뭐다? 결국 모든 부채가 다 포함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모든 빚을 다 포함한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런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은행권의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를 못 넘게 한다? 40%, 40%.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만기가 길어지면 주택담보대출 몇 년이었어요? 35년인데 몇 년이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빨리. 영상 멈추고. 35년인데 40년. 신용대출도 지금 현재 5년인데 몇 년으로 길어지고 있다? 10년.
요런 거 포인트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만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한다. 그래서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하고 있는 게 그 은행의 강점이다, 아니다? 그 은행의 강점이다. 여러분. 아이고, 아주 그냥 제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암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이미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봉 7천만 원의 대출자의 경우 만기 5년짜리 분할 상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DSR 40%를 넘지 않기 위해서 받는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예요? 4,460이다. 하지만 10년짜리 대출 이용 시에 7천만 원. 와, 약 2,500만 원 느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면 2,540만 원이네요. 그쵸? 오, 이거 좋은 거죠. 이런 예도 이걸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식경 내용을 귀를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을 익히는 거죠. 아, 지금 한 3억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받아 연 한 4%로 30년 균등 상환으로 근데 상황은 연봉 한 7천만 원 한 차장 정도 되는 금액이야. 근데 요걸 이용해서 만기 5년짜리 분할 상환 대출 실용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는 4,460만 원 정도야. 그런데 10년이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이런 감도 익히면 훨씬 좋죠.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럼 패스하세요. 자, 그래서 최근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수개월째 가계대출 잔액이 뒷걸음친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영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만기를 늘려서라도 대출 문턱을 낮춰서라도 이익을 증대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은행은 고객을 위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렇죠. 맞죠. 고객을 위한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다 우리가 고객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맞아요. 맞아요. 맞지만 점점점 하겠습니다. 이익도 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 안 해도 매식경은 남는다. 어디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갈 때. 알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해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댓글로 남겨주셔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도움되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